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 원주지부 문지홍 지부장 모시고 과중채무자 채무조정에 대해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중 채무가 있는 경우 또 뭐 개인 회생이라든가 개인 파산 또 개인 워크아웃 제도, 프리워크아웃 제도 등 채무 상환이 어려운 경우 또 연체는 없지만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함께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원주지부 문지홍 지부장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소상공인들 어려움 참 많고요. 또 일자리 잃는 분들도 많은 요즘인데 어떻습니까? 과중채무로 개인 회생이나 또 개인 워크아웃 제도 또 프리워크아웃 제도 이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좀 상담이 많이 있는지요? 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네.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중에서 식당이나 이제 대중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이제 영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좀 어려움이 많이 있으신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채무 조정을 하러 이용하시는 분들도 예전보다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업체에서 일용 근로를 하시고 계신 분들도 일감이 끊기다 보니까 수입이 줄어서 채무도 연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좀 저희 신용회복위원회를 찾는 분들 중에 코로나 때문에 채무를 연체하고 계신 분들이 예년에 비해서는 이제 좀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로 오셔서 어떤 상담을 많이 받습니까? 그리고 또 뭐 여기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들 좀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까? 네, 이제 아예 수입이 없으신 분들이나 수입이 이제 많이 줄어가지고 기존 채무 상환이 완전히 어렵게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 파산이나 이제 개인 회생을 주로 저희가 상담이나 지원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상대적으로 이제 그래도 다소 소득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개인 워크아웃이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 채무조정제도 이런 제도를 통해 가지고 채무를 이제 장기간 분할해서 납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당장 코로나 때문에 수입이 아예 없는데 향후에는 또 수입이 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이제 채무 상환을 갖다가 최소한의 금액만 납입하시고 6개월이나 1년 후에 원리금을 분할해서 납입할 수 있도록 하는 코로나 특별 상환 유예 제도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예 수입이 없는 경우에는 어떤 제도를 좀 활용할 수 있습니까? 아예 수입이 없고 네. 수입이 없을 것으로 누가 봐도 판단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네. 이제 개인 파산을 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수입이 적지만 꾸준히 이제 아주 없는 것도 아니고 매출이 많이 줄긴 했지만 또 월급이 네. 줄어들긴 했지만 네. 약간의 네. 월급이라든가 또 뭐 소상공인들 매출이 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떤 제도를 좀 많이 저희가 이제 그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눠서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 같은 경우에는 원금과 이자를 뭐 일부 감면한다든지 장기간 분할해서 납입을 하는데 감면폭은 제도에서 정한 부분으로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제도에서 감면을 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개인 워크아웃이나 프리 워크아웃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제 정한 감면 기준으로도 납입이 감면을 해도 채무 상환이 어려운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 회생 제도로 갖다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 회생 제도 같은 경우에는 본인 수입에서 생활비, 생계비 인정 부분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일정 기간 3년 정도 내지 5년 정도로 갚아 나가고 나면은
남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거든요. 다만 이제 개인회생 같은 경우에 요건이 좀 까다롭고 수입이나 이런 부분이 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용하기 적절하지 않지만 수입이 상대적으로 매우 제한되어 있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로도 지원을 받더라도 그 부분의 어떤 채무 상환이 좀 어려운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회생 제도가 유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 원주지부 문지홍 지부장 모시고 가중채무로 인한 채무조정 관련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전화 주세요.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바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을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고요. 또는 전화 참여가 어렵거나 번거로운 분들은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개인 회생이라든가 또 개인 파산으로 이어지는 분들 참 많은 요즘인데 이런 분들에게 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복지 서비스를 연계한 사회보장 서비스 제도가 있다고요? 저희가 이제 작년 12월부터 최근에 이제 시행한 제도인데요. 네. 신용회복위원회하고 지자체하고 상호 지원하고 있는 서비스가 이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 제도를 갖다 지원을 하고 있고, 지자체 복지 담당 부서에서는 기초수급자 지원이라든지 한부모 가정 지원이라든지 여타 긴급복지 지원과 같은 사회보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양기간을 찾는 분들이 이제 자기 이 제도뿐만 아니라 채무조정 받는 분들도 사회보장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사회보장 서비스를 받는 분들도 채무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서로 이제 연계 서비스를 갖다가 상호기관이 같이 제공을 하면은 시너지가 클 것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신용회복위원회 지자체 양방향 복지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사회보장정보원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전산 복지 시스템이 행복이험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신용회복위원회가 저희 이 신용회복위원회 찾는 분들 중에 복지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행복이험 서비스에 복지 지원 요청을 등록을 하게 되면 지자체 담당 이제 공무원 쪽으로 그 정보가 이제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저희 쪽에서 의뢰한 분께 전화 상담이나 추가 상담을 통해서 지원 대상 여부를 갖다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방문 상담이나 실태 조사를 해가지고 기초수급자 지원이라든지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긴급복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갖다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거 본인이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저희가 의뢰를 하게 됩니다. 의뢰를. 예, 동의서만 이제 써주시면은 저희가 의뢰하고요. 반대로 지자체에서도 이제 채무조정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신용회복위원회로 채무조정 서비스를 갖다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 이제 담당 직원분께서 그분께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초기 기초 상담을 갖다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부 예약까지 등록하고 저희 쪽에 채무조정 신청 접수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양쪽의 서비스를 잘 몰라가지고 이용을 못 하시는 분들께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개인 파산이나 워크아웃제도 개인 회생이 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생활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그런 복지 서비스 부분에서 지자체의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럼 지자체하고 신용회복위원회가 이제 연계로 지원하는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겠군요. 실제 좀 동의하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그분들께는 혜택이 되는 부분이니까요. 이제 몰라가지고 어떤 제도를 이용할지 잘 모르고 또는 이제 동사무소 방문해가지고 지원 여부가 확실히 결정될지 안 될지 좀 두렵기도 하고 해가지고 이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저희 위원회 오셔가지고 손쉽게 이렇게 신청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이용 신청에 대해서 이제 문의를 드리면은 흔쾌히 승낙하시고 저희 쪽에 통해 가지고 이제 지자체로 복지 의뢰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이제 본인 동의로 인해서 지자체에
그 복지 서비스를 좀 희망한다라는 네, 예. 자료가 넘어가게 되면 네, 예. 본인이 그럼 어떻게 뭐 직접 또 상담을 해야 됩니까? 아, 네, 예. 지자체는 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계시고 네. 그리고 이제 복지 수요자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복지 지원했다가 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쪽에 선제적 복지 지원이라는 이런 어떤 서비스가 예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복지 수요를 발굴하는 담당 그 복지 담당 공무원 분을 통합사례 관리사라고 합니다. 네. 그분들이 원래 이제 선제적으로 복지 욕구를 파악하고 취약 가구가 어떤 가구가 있는지 살펴서 미리 관공서에서 이제 선제적으로 지원을 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시거든요. 예. 네. 그러면은 이제 본인이 뭐 여러 가지 뭐 생계 지원비가 좀 필요한 경우도 있고 네, 교육비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또 아파서 병원을 좀 이용해야 되는데 의료비가 없는 경우 뭐 이런 경우 다양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예. 실제 이제 병원을 가야 되는데 의료비 지원을 좀 받고 싶다 이러면 담당자가 아직 본인은 누군지도 모르고 지자체 어디에 전화해야 될지도 네, 예. 모르는 상황일 텐데 예. 그런 절차에 대해서 좀 아,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복지 의뢰를 하게 되면은 네. 담당 지자체 공무원께서 저희가 의뢰한 내용을 먼저 살펴봅니다. 네. 이런 의료 지원이 필요하겠다라는 요청이 들어가게 되면은 담당 직원부께서 이제 의료 지원 요건을 먼저 검토를 하게 되는데요. 네. 각종 이제 사회보장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소득 요건을 다 따지게 됩니다. 의료 지원 요건에 이제 해당되시는지 뭐 의료 지원 중에서도 이제 기초수급자 의료급여의 지원 대상이 되시는지 아니면 이제 긴급 생계 지원이라고 하는 그 의료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십니다. 그래서 이제 소득 요건이 의료 지원 기준을 충족하고 긴급복지 지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긴급복지 지원 사유 요건을 충족하신다고 하면 그분께서 이제 실제 그런지 어떤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끔 하시고 이제 대상이 맞다고 하면은 의료 지원자로 이렇게 등록을 해서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그분들이 이제 먼저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전화를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상담을 먼저 하십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과중채무자 채무조정 관련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할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22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 문재홍 지부장 모시고 개인 회생 또 개인 파산, 프리워크아웃 제도 등 여러 가지 과중채무로 인한 어려움 겪고 계신 분들 이용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용할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개인 파산이라든가 개인 회생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 이용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 제도가 있다고 하셨는데 복지 연계를 통한 복지 서비스 지원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요? 네, 일단 이제 저소득 가구인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이제 중위소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중위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지원 대상자분을 1에서 이제 100번째까지 소득을 나눌 때 50번째에 해당되는 분이 중위소득의 보유자가 되시는데요. 그분 50번째로 소득이 많으신 분들 기준으로 해서 그분 소득의 뭐 30%가 된다, 40%가 된다, 50%가 된다, 뭐 75%가 된다, 80%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분 소득을 기준으로 그 퍼센테이지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해서 지원 대상 여부를 구분하고 있는데 중위소득의 30% 미만인 경우에 생계급여가 지원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이제 말 그대로 생계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을 제공하는 건데요. 이제 기초수급자 중에서도 중위소득의 30% 미만인 경우에 생계급여 지원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계급여가 돈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가구별로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약 55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2인 가구 이렇게 가구 인원이 증가할수록 생계급여 지원 이제 급여액이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의료급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돈이 나오지는 않고요. 병원에 가서 진료비나 치료비를 갖다가 직접 이제 의료급여 지원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무상으로 이용하실 수 있게끔 급여를 갖다 제공하고 있는 것이고요. 주거비 같은 경우 월세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주거급여를 갖다가 제공을 하고 있는데 주거급여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의 45% 미만인 경우에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 당연히 의료급여나 주거급여를 같이 지원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이제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45% 미만인 경우 주거급여를 받는데 월세에 해당되는 부분을 일단 보전을 해주게 되는데 시도별로 월세나 이런 어떤 주거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 강역 자치단체나 별로 이렇게 주거비 지원이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1인 가구나 2인 가구의 주거비는 약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가 이렇게 현금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어쨌든 등등 이제 이 소득별로 이렇게 나눠지는 부분이 있고 그 중에 특이한 부분은 긴급복지 지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긴급복지 지원은 이제 기초수급자 지원 대상도 아니시고 그리고 의료급여나 다른 어떤 한부모 가정 지원 대상도 아니시지만은 일시적으로 어떤 생계 유지가 곤란한 소득청이 어떤 위기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계비라든지 의료 지원이라든지 주거비, 사회복지시설 이용, 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과 같은 서비스를 갖다가 이 긴급 위기 사유가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원 횟수를 최대 몇 번까지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제한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정하는 위기 사유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주소득자의 소득 상실, 그러니까 사망이나 가출이나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뭐 이런 어떤 소득 상실 같은 경우나 그리고 이제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그리고 가구 구성원들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그다음에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그리고 이제 화재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자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뭐 등등의 어떤 위기 사유가 있습니다. 예, 그런 이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이제 지자체와 연계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도 될 수 있을까? 만약에 궁금하시다면은 직접 복지 서비스 지원센터 전화하셔서 상담을 좀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채무조정,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또 많이 연체되어 있는 상황이라든가 또 과중채무자 또 여러 가지 개인회생제도라든가 개인파산제도 프리워크아웃제도 궁금하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할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0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전화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궁금하신지요? 이 개인 회생을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몰라서 여태 질문을 못 했는데요. 네. 채무가 네, 예. 세무서에 좀 있고 네. 그게 한 10년 넘었거든요. 네, 예. 예, 그거는 요즘 감면해 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 네. 이제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 이제 세금이 일정 금액 이제 미만인 경우에 한시적으로 이제 감면 혜택을 갖다가 제공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원 기간은 이제 이미 종료가 되었는데요. 이제 예전에 이제 자영업 하실 때 그 세금을 갖다 부가가치세나 네. 소득세를 미납을 하셨던 건가요? 예, 그런 거죠. 아, 그래요. 네. 그게 이제 지금 현재도 뭐 독촉장이나 고지서가 날라오고 있습니까, 혹시? 아니요. 아니에요. 아. 예. 그러면 이제 뭐 저희가 세금에 대한 이제 전문가는 아닌데 이제 세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부가가치세나 이제 국세가 미납이 되고 미납된 걸 체납이라고 하는데요. 체납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체납 처분을 하게 돼요. 체납 처분을 하면은 이제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를 하게 되고 재산이나 소득이 있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압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거든요. 체납 처분을 했는데 재산이나 소득이 없다. 그리고 이제 세금에 대해서 이제 받을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면 일정 기간 체납 처분 기간이 이제 경과가 했을 때 세무서는 이제 결손 처분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세금에 대해서 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처분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결손 처분을 하고 나서도 한 5년이나 이 정도 기간 동안 발견 재산이나 발견 소득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경우에는 세무서나 국세청에서 일반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다 그러면은 국세 소멸 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국세 소멸 절차를 갖다가 진행하게 되면 세금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 스님께서 이제 대략 세금을 미납하신 지 10년 정도 지났다. 그런데 이제 특별하게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도 지금 그 10년간에 없었고 본인의 어떤 소유의 재산도 없었던 상태라고 하면 그 세금은 소멸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일단 이제 세무서에 그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를 확인해 보시면은 쉽게 아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만일에 이제 세금이 이제 없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가지고 세금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개인회생 절차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개인회생 채무의 변제 계획에 포함해서 이제 납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다만 그 경우에 세금을 전부를 납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개인회생 같은 경우 통상적으로 한 18개월 이내에 세금을 다 납부를 하고 나머지 12개월이나 나머지 이제 추가적으로 12개월 플러스 36개월 정도를 이제 다른 채무의 상한의 어떤 변제 계획을 이행을 해야 되거든요. 개인회생을 하기 위해서는 세금 채무뿐만 아니라 다른 개인 대출이라는 신용기관의 대출 같은 것들이 있어야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제 본인이 세금도 미납되고 채무도 함께 미납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그 세금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하면은 개인회생 절차를 갖다가 이용하는 걸 검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왜 신용보증 거기에 쓰는 것도 한 2천만 원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거 하고 네. 그다음에 뭐 사나무니 뭐 그런 데도 쓴 게 조금 뭐 얼마는 안 되지만 있는 것 같고. 예. 예.
그런 거를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될지. 예, 그러면은 네. 신용회복위원 일단은 와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고요. 오시기 전에 네. 거기 세금 자체가 어떻게 소멸되었는지 여부를 갖다가 확인하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세금이 만일에 소멸됐다고 하면은 개인회생뿐만 아니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도 같이 이용을 검토하실 수가 있거든요. 만일 세금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하면은 개인회생 제도가 더 적합한 제도일 수 있는 거고요. 일단 세금 소멸 여부부터 확인하시고 추가적인 상담을 신용회복위원회 원주지부를 방문하셔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요게 요게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네, 맞습니다. 많은데,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데 본인이 그렇게 빚을 못 갚고 있으니까 창피한 게 있나 봐요. 맞습니다. 예, 창피한 게 있어서 잘 안 찾아가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찾아오셔가지고 사실 부담 없이 찾아오셔가지고 하시면 되고 사실 뭐 채무 연체가 뭐 살다 보면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창피하실 일이 아니신데 이제 와서 이제 해결하시면 빨리 해결하시면 더 홀가분해지실 겁니다. 다 이제 그 처음에는 이제 그런 부끄러움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못 찾으시다가 오셔가지고 상담받고 하시면은 진작에 왜 안 왔나 이런 후회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마련된 제도이기 때문에 좀 많이 자꾸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문자 3095번님의 상담인데요. 1억 5천 정도의 아파트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개인 회생이 가능한지라고. 네. 네, 1억 5천 정도의 아파트가 있으신다고 해서 이제 개인회생이 어려운 건 아니시고요. 다만 이제 개인회생 같은 경우에 청산가치라는 걸 계산을 하는데 아파트에 이제 담보대출이 얼마나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게 됩니다. 1억 5천에 대해서 담보대출이 없다 그랬을 때는 개인회생을 하실 때 최소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를 해야 되니까 1억 5천만 원까지를 다 변제를 하는 조건으로 해야 되고 만일에 담보대출이 이제 뭐 1억이 있다라고 하면 청산가치는 2천만 원으로 계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인회생 변제 계획을 짤 때 2천만 원 이상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변제 계획을 짜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가 있다고 해서 다 개인회생 같은 경우 안 되는 게 아니고 실제 담보대출이나 아파트를 처분했을 때 본인이 손에 쥘 수 있는 돈이 얼마가 되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따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 신속 채무 조정은 어떤 제도인가요? 신속 채무 조정은 이제 최근에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예전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뭐 한 달 이상 또는 이제 3달 이상 연체가 되어야지만 이제 이용이 가능했는데 연체가 아직 한 달이 안 되신 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든 거고요. 연체가 이제 한 달이 안 되시거나 또는 연체가 아예 안 되신 분들 중에서도 이제 최근 6개월 내에 무급휴직이라든지 실업이라든지 폐업이라든지 또는 3개월 이상 입원을 치료를 요하는 어떤 그런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등의 어떤 분들에 대해서 연체 없는 경우에도 저희가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채무 조정할 때 조정 수준은 이제 연체가 오래되신 분들보다는 조금 이제 조정 수준을 약간 낮춰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최초의 어떤 대출받은 금리에 뭐 보다는 조금 낮춰서 길게 이렇게 분할할 수 있도록 이자를 감면받는 건가요? 이자를 갖다가 이제 카드 같은 경우에는 10%까지 낮추고 일반 이제 고금리 대출 같은 경우는 15%로 그다음에 이제 10% 미만의 대출들에 대해서는 그 약정 금리 그대로 해서 기간을 이제 길게 분할해서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원금 감면은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 원주지부 문재용 지부장 모시고 과중채무자 채무조정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건강보험공단 원주횡성지사 박지원 대리 모시고 건강보험 관련한 궁금증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